네,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가치로 캐디 전문화를 선도하는 대한골프 캐디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골프 캐디협회는 2015년 4월 2일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캐디협회 설립 목적은 캐디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며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프로캐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처음 골프장에 취업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은 동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정은 정말 중요한 실무 과정인데, 정말 중요한 실무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교육장에 오셔서 강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강의 받으신 후에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과정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과정 어느 과정을 먼저 들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겠지만, 이왕이면 순서대로 첫 번째 과정을 들으신 후에 두 번째 과정을 들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 과정을 다 수강하신 후에 세 번째 과정을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취업하신 데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이해도 훨씬 빠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대한골프 캐디협회에서 교육이사를 맡고 있는 이경원입니다. 저는 13년 동안 신입 캐디 교육을 맡고 있었으며 현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캐디협회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오늘 첫 번째는 캐디 업무, 캐디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 골프와 캐디의 유래 및 용품, 세 번째, 골프의 특징과 코스의 구성, 골프 에티켓, 캐디의 역할, 캐디 일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로 캐디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캐디는 과연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제일 처음엔 코스 안내, 그리고 클럽 선택 시 조언, 스코어 카드 기록, 경기 진행, 그 다음 안전사고 예방,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시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겠죠. 예, 하는 일도 많고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이수하신 후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구나, 나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코스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가보셨죠? 놀이동산 가시면 어때요? 놀이동산 가시면 본인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만 그냥 몇 번이라도 타실 수 있죠.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노시다가 집으로 가시면 돼요. 골프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놀이공원과 조금 다른 점은 넓은 건 똑같아요. 넓은 건 똑같은데 놀이기구 대신에 18개 놀이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이 원하는 마당에서 계속 노는 게 아니고 1번부터 18번까지 번호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8번까지 코스대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동하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골프장이 상당히 넓죠. 몇십만 평이나 되는데 골퍼들끼리 나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산악지대에 골프장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낭떠러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위험한 이렇게 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못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 지역을 우리가 피해 가면서 재미있게 놀이마당에서 놀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코스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골프장에서는 그 골프장 지형에 대해서는 골퍼보다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캐디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골프장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이렇게 코스를 익혀두는 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클럽 선택 시 조언을 해드린다고 했어요. 자, 골프장은 18개의 놀이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마당 하나하나는 각각의 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홀, 2번 홀, 3번 홀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제일 마지막 18번 홀까지 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홀은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출발해서 중간에 아주 잔디를 짧게 잘 깎아서 정비해둔 구역에서 공을 치면서 놀다 가실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거기까지 그다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공을 한 번에 쳐서 보낼 수도 있지만 공을 여러 번에 나눠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왕이면 한 번에 쳐서 멀리 보낼 수 있게 멀리 가는 클럽을 선택해서 골퍼들이 사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각 골프 클럽마다 거리가 또 달라요. 그런데 아무리 멀리 가는 클럽을 친다고 해도 제일 처음에는 멀리 가는 클럽을 사용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거리가 짧으면 그 거리에 맞는 클럽을 사용해야 되겠죠. 무조건 멀리 보내는 클럽을 친다고 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각각의 거리에 맞게 자 여기에서는 이 정도 200m 정도 나가는 클럽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는 남아있는 거리가 짧으니까 조금 짧게 나가는 클럽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우리가 해드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골프 클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골프 클럽의 거리는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해 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때요? 한 팀에는 네 분이 한 조를 이뤄서 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씩 1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공을 치고 가는데 그 공을 몇 번을 쳤느냐 우리가 계산을 해서 스코어 카드를 기록을 해드려야지 돼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아니고 네 분이 운동을 하니까 네 분 전부 다 스코어 카드 기록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요. 또 어때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타수를 계산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골프의 특징이 다른 스포츠하고 다르게 다른 스포츠는 점수가 많이 나야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골프는 이와 달라요. 점수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못 치는 거예요. 골프는 점수가 적게 나는 게 잘 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적게 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코스 안내도 잘 해줘야 되고 또 그 전에 나왔던 거 클럽 선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때나 아무 클럽을 사용하면 몇 번을 쳐도 괜찮은데 몇 번을 치면 안 된다고 했죠. 이왕이면 작게 쳐야죠. 그래서 적은 타수를 기록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코스 안내도 잘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클럽 선택도 잘 해드릴 수 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는 스코어 카드에는 한 홀에서 가장 최소의 스코어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네 번째가 되나요? 자, 경기 진행이 왜 중요하냐? 놀이동산에 가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입장해서 뭐 부딪히기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가다 보니까 한 놀이기구에는 어떤 때는 막 1시간 이상씩 줄을 서서 타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이 꼭 그 놀이기구를 타고 싶으면 1시간, 2시간이라도 줄을 서겠지만 골프장은 어떻다고 했어요? 1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거기 들어온 입장하시는 손님 모두가 다 순서대로 다 18번 홀까지 다 돌고 가야지 돼요. 한 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운동장에서는 놀지 못하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골프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팀이 한꺼번에 입장을 하더라도 한 팀에 4명씩 조를 이뤄서 간혹 가다가 2분이 나가실 경우도 있고요. 3분이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골프장의 사정에 따를 수도 있고 본인들 동반자가 3분뿐이 안 되면 3분이 나가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은 4분이 같이 운동을 하십니다. 4분이 한 조를 이뤄서 운동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한 조 나갈 때마다 시간을 정해뒀어요. 자, 이 팀은 7시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뒷팀은 조금 기다렸다가 7분 후에 7시 7분에 나가십시오. 그 다음 팀은 또 14분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다 정해드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나가지 않으니까 혼잡하지도 않고 각각의 순서에 맞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차례를 기다리면서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 별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첫 팀 나가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두 번째 팀 나가고
또 기다렸다가 세 번째 팀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경기 진행이라고 하고요. 각각의 골프장에서는 보면 앞팀하고 간격이 거의 7분, 8분 간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골프장은 우리가 말하는 회원제 골프장인 경우에는 앞팀하고 뒷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분 간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각각의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서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7분이다, 8분이다 그렇게 기억은 안 놔두셔도 되고, 내가 지금 가서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7분 간격인지 8분 간격인지 그것만 숙지하실 수 있으면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골프장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사고가 이렇게 타구 사고일 거예요. 골프공에 의한 타구 사고. 당연하죠. 골프공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공에 맞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카트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카트에 의한 사고도 많이 생겨요. 카트에 의한 사고라고 하면 카트를 잘못 타서 옆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는 카트가 그냥 앞으로 나가서 다른 카트와 접촉차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요. 걸어가는 골프하고 부딪혀서 그런 접촉차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카트는 우리가 아는 골프장 카트는 그냥 이름이 카트지 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카트도 차와 동일합니다. 사고가 나면 차 사고가 난 거랑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카트 운전하실 때 바른 자세로 운전하셔야 되고요. 카트 사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할 건 정말 이런 타구 사고라고 생각해요. 타구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우리 캐디예요. 왜냐하면 캐디들은 앞서서 고객을 리드하기 때문에 항상 앞에 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앞으로 날아가면 공에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잘못해서 성격이 조금 급한 고객님이 오셨을 경우에는 뒷팀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고객님이 공을 그냥 뻥 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공을 맞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런 거는 미리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받고 나가시겠지만 여러분들만 공이 안 맞으면 되고 카트에서 안 떨어지면 되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외에 또 모시고 나간 고객님들의 안전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골퍼들이 공을 뭐 갖고 쳐요? 클럽으로 치죠. 클럽에 의한 사고도 많이 생겨요. 골퍼들은 클럽을 들고 있으면 무의식 중에 그냥 휘두르고 싶어요. 공이 앞에 없어도.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클럽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있던 캐디가 맞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같이 운동하러 온 동반자가 그 공을 클럽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아주 경미한 사고 같으면은 그냥 서로 사과하고 끝나면 되겠지만 정말 운이 없을 때는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골프 클럽이 쇳덩어리로 돼 있습니다. 그 쇠 막대기로 맞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쇠 막대기로 맞으면 최소한 사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섭게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사고가 있느냐? 그 외에는 이렇게 골프장이 잔디밭에선 잔디가 많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꼭 연세가 들지 않으셨어도 미끄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한겨울에는 눈이 오고 난 다음이거나 비가 내린 다음에는 많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미끄러운 길에서는 특히 내리막이나 이런 데서는 이동하실 때 조심하시라고 한 번씩 안내 멘트를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골프장은 어때요? 야외잖아요. 야외이다 보니까 해충이 많아요. 그래서 골프장에 가시면 복장을 규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꼭 좋은 옷을 입으라고 규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카라가 있는 옷을 입어라 하는 거는 이런 해충으로부터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도 쓰고 자외선 차단해야 되죠. 모자도 쓰고 그 다음에 벌에 쏘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또 산에 들어가면 골프공이 똑바로 보내고 싶지만 똑바로 안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본의 아니게 산에 올라가서 공을 찾으러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뭐 숨어있던 벌에 쏘일 수도 있고요. 쐐기나 이런 다른 벌레한테 쏘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한여름에 보면은 이런 타고 사고나 카트 사고보다는 해충에 의한 사고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이동하실 때 나만 안 물리면 되지, 나만 미끄러지지 않으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이동하면서 고객님도 같이, 고객님 그쪽에 들어가시면 벌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고객님 거기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이동하십시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매리 교육장에서는 골프장에 가시면 미리미리 항상 아침에도 교육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교육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까지도 교육을 하는 과정에 항상 이런 교육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받는 교육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지나가서 중간중간에 이런 안내 매트를 안 하고 넘어가서 사고가 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안전사고 예방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캐디가 하는 일이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제일 먼저 코스 안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클럽 선택이 있다고 했죠. 클럽 선택할 때 우리가 조언을 해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고객님이 한타 한타 치실 때마다 스코어 계산해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스코어 계산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계산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경기 진행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경기 진행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자, 여기까지 가장 큰 거는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가다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각각에 필요한 서비스가 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서비스에 관한 거는 우리 3번째 날 실무할 때 여러분들이 교육장에 오시면 실무 안내해 드릴 때 확실하게 교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장에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는 교육장에 직접 오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동영상 강의는 용어나 규칙 같은 거는 인터넷에도 사실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론만 가지고는 골프장에 가시면 일하실 때 많은 애로사항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는 실무교육 하기에 앞서서 미리 알고 오시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실무교육은 꼭 교육장에 오셔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골프와 캐디의 유래 그리고 골프 용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